제가 이 약 처방전을 보고 솔직히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의사고 처방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준다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마약성 다이어트 약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최근에 가장 크게 다뤘던 이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면서 약을 사간다고 해요. 아니, 명품은 제가 들어봤는데 약을 오픈런 한다고? 저는 굉장히 의사인데도 생소하고 좀 심란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과연 이 다이어트 약들이 어떤 약일지, 효과가 좋은 건지, 이걸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다이어트 약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드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꼭 많은 게 좋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메인으로 의사들이 많이 처방하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처방되는 식욕 억제제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펜디메타라진, 그리고 디에틸프로피온, 그리고 펜터민, 이런 종류의 제제들이 많은데요. 대체로 모양이 나비 모양이거나 아니면 눈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알로 쪼개서 먹을 수 있게 생겼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얘네들의 주 작용은 교감신경 항진제입니다. 흥분시키는 약이에요. 왜 우리 100m 막 전력 질주하고 나면은 헉헉거리면서 입맛도 없고 목마르고 식욕은 뚝뚝 떨어지고 하죠. 이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막 분비되게 해서 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식욕이 훅 떨어지게 되면은 물론 밥을 덜 먹게 돼요. 하지만 손떨림이라든지 심장떨림이라든지 두통, 또 잠이 안 온다거나 입마름이 온다거나 막 흥분돼서 무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약성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내성이나 의존이 강하게 생길 수가 있고 4주 이내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도 최대 12주 이내에 끊으라는 것이 대체로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 이후에도 계속 먹는다고 해봤자 같은 용량을 먹었을 때 식욕의 억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끊었을 때 도리어 폭식을 하면서 살이 더 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드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무기력하다든지 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옵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약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니까 한 14가지 정도의 약이 있어요. 이 중에는 하루에 1번 먹는 약, 2번 먹는 약, 3번 먹는 약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 안 쓰지는 않아요. 이 중에 일부는 저도 쓰고 있는 약이기는 한데요. 의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약 처방전을 보고 솔직히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의사고 처방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준다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먹고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분명히 처음 이 약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만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말이 됩니까? 항정신성 약물을 무려 6가지나 넣었어요. 그리고 당뇨약에, 해열 진통제에, 정장제에, 그리고 불면증에 먹는 약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사실 식욕 억제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흥분을 올리니까 무드가 올라가고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인 건데 그 부작용을 또 커버하기 위해서 그 다음 약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약을 보태고 해서 이만큼 하나의 다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좀 멀쩡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대로 먹어서는 진짜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게 저도 물론 처방을 할 때가 있어요.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 그래서 항우울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살이 찌는 분들 중에 우울증 때문에 그로 인한 증상으로 살이 찌는 분도 있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을 하다 보니까 살이 찐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단순히 식욕을 억제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울증이라던가 그런 폭식이라던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좋아지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루틴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살은 당연히 좀 더 잘 빠지기는 해요. 그게 이제 식욕 억제제랑 항우울제가 만나면 식욕 억제 효과는 더 배가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끊었을 때 폭식 그리고 우울에 시달리고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걸 끊었을 때 요요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살이 찌게 돼요. 그리고 안 먹었을 때 불안감이 오거나 설사, 고열도 올 수 있고 드물지만 경련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병용하는 게 늘상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환자에게 어떤 것 때문에 살이 쪘는지를 들어보고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항경련제라고
A라고 되어 있는 토피라메이트는 사실 꼭 경련에 관련된 약만은 아니에요. 편두통에도 많이 쓰고요. 비만 치료의 보조제로 정식으로 쓰이는 약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약도 상당수에서 손발저림이나 감각 이상이나 신장결석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약을 먹어서 증상들이 있으면 물도 많이 드셔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과연 약 처방을 하면서 나왔겠느냐, 이게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처방전에 보면 좀 의아한 내용 중에 감기약이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해열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해열 진통 때문에 먹는 거는 아니고요. 발열을 시키는 열 발산 촉진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의 대사율을 올리는 거예요. 활활 타게끔. 그러면 내가 먹은 칼로리를 좀 더 잘 태우게 되겠죠. 그래서 카페인이라든가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들은 실제로도 비만 약에서 보조제로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뇨제 쓰는 거. 당연히 사람 몸에 수분이 70%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 빼면 체중은 빠져 보이겠죠. 그렇지만 정말 며칠을 물을 못 먹어서 탈수된 사람들 보면 예쁜가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멀쩡한 사람한테 이걸 먹여서 오히려 콩팥만 망가집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계속 먹으면 콩팥 수치 나빠집니다. 또 하나, 이 신경 안정제를 썼더라고요. 디아제팜이라는 신경 안정제인데요. 이거는 메인으로 썼던 그 식욕 억제제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니까 이거를 진정시키려고 약물을 보태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인을 상대로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요. 신경 안정제, 이뇨제 이거는 진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 알 개수만 보셔도 알 텐데요. 체중을 감소시키는 게 부작용으로 나온 약, 그리고 그냥 식욕을 감소시키는 걸 메인으로 한 약을 포함해서 14가지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살은 빠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도 해보고 식단도 해보고 근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약을 어떻게 구해서 며칠 먹었는데 체중이 확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졌든 뭐가 빠졌든. 그러면 솔직히 누구라도 유혹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체형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쁘게 오래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예쁜 몸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빼빼 마르고 앙상한 몸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끊는 순간 불안감에 시달리고 요요가 오고 다시 살이 찌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계속 약을 찾고 이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근육부터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빠지지도 않고요. 진짜 완전 야위인 것처럼 빠져요. 실제로 제가 이 식욕 억제제 처방전 그대로 다시 반복 처방해주세요 하고 찾아온 분들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알 약 개수 보고 너무 놀래서 아,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진짜 몸에 해롭다. 그래서 막 빼고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다시 추려서 드리려고 했더니 노벌대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내라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서 아, 저는 그렇게는 처방을 못 하겠다. 돌아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진료 거부로 저를 보건소에 신고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도 들리지도 않고 너무 불안감이 심했고, 그분은 언젠가부터는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나 마약 중독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인적으로는 식욕 억제제가 막 3가지, 4가지 이상 처방전이 늘어나고 일단 3개월 이상 처방을 갖고 있게 됐다. 그러면 정말 누구라도 옆에서 말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부터도 절대로 그런 분들은 처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처방을 받을 때 내가 처방받는 약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3개월이 넘지 않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쁘고 좋은 몸매, 얼굴 누구든지 원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량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무조건적으로 체중이 다 빠진다고 예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